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이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진행 중인데 두 분의 예상대로 두산이 올라갔어요? 예, 뭐 두산이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더 김지한 기자님의 예상이 맞았죠. 3승 1패로 두산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맞췄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한국 시리즈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대부분은 지금 NC의 우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이제 4승 2패로 NC가 우승할 거라고 봤는데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5년 연속 2015년부터 해서 5, 6, 7, 8, 9 그러니까 2016년부터죠. 5년 연속으로 KBS 중계가 한국 시리즈를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중계가 이제 3차전과 6차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끝내면서 6차전에서 한국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과감하게요. 이번에 그러니까 NC의 우승은 이제 똑같이 이제 정현우 PD랑 예상을 하는데 과감하게 4승 1패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두산이 가을 야구의 어떤 DNA가 있고 또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워낙 또 잘 치렀기 때문에 NC와 경기에서 뭐 4승 3패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분들도 있는데 일단 NC가 워낙 좀 올 시즌 잘 치러왔고 또 두산이 좀 체력적으로 좀 특히나 오늘 1차전도 지금 아까 5회 상황에서 또 페르난데스 병살타 상황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NC가 이제 그런 조직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1차전을 또 이제 잘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타서 4승 1패로 NC가 앞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과감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과감하면 뭐 4연승 아닙니까? 그래도 두산의 DNA를 믿어보려고 한 경기 정도는 1패 정도는 좀 제가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전 양팀 에이스들이 나온 만큼 명품 투수전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네요. 예, 지금 이제 1회부터 선취점이 났죠. 시작하자마자 박민호 선수가 2루타, 나성범이 적시타를 치면서 NC가 선취점을 냈고 4회 말에 이제 알칸타라가 연속으로 몸에 맞는 볼을 좀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런 알테어 선수가 3런을 치면서 4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고 5회 초에 박건우가 적시타를 치면서 두산이 따라붙나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사 만루에서 페르난데스가 투수 앞 땅볼을 치면서 병살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두산이 좀 기세가 꺾인 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직관 인원이 다시 줄어들게 생겨서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도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오는 20일에 열릴 이 한국 시리즈 3차전부터 이 고척 스카이돔 수용 규모의 이 30%로 이제 관중 인원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렇게 됐고 3차전에서 7차전에 이제 예매 티켓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입장권 예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중 입장을 30%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조금 다르다는 점은 이제 프로농구는 수도권 연고팀 그러니까 서울 삼성과 서울 SK, 인천 전자랜드, 고양 오리온, 안양 KGC 인삼공사가 이렇게 30% 이내로 제한을 하고 프로배구는 이제 남녀부 13개 구단 전체 관중 입장 숫자를 30% 이하로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고 19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리그가 중단이 됩니다. 그 피바 아시아 예선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재개하는 시점인 12월 1일에 만약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된다면은 관중 감소의 여파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 두산의 박세혁 선수가 우중간에 큼지막한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대 2가 됐고요. 아마 루친스키가 이제 내려가고 지금 김진성 선수가 이제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요새 다시 관중 얘기해 보면 프로배구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수나 팬이나 뭐 잠깐 중단되는 것도 그렇고 아쉽겠어요. 네, 지금 뭐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티켓 예매 싸움이 뭐 거의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뭐 남자부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방역과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면서 또 이제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이 배구를 지켜보면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배구가 워낙 인기도 엄청나고 하다 보니까 경기 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뜨겁게 달아오는
일도 그렇죠. 있고 그랬잖아요. 이 김연경 선수가 이제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공을 바닥에 내려치고 세게 네. 그리고 네트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좀 도마에 올랐죠. 이게 이제 당시에는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희 심판이 경고를 주진 않았는데 경기 이후에 상벌위원회에서 이제 강주희 심판에게 제재금을 또 부과하면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연경 선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남자부에서도 케이타의 세레머니를 두고 KB랑 이제 OK 금융그룹의 설전이 좀 있었고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는 감독들끼리 이 산틸리 감독과 장병철 감독끼리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김연경 선수 행동은 팬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이제 정열 PD가 상황 설명을 했지만은요, 사실 이게 좀 경기 중에 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아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았냐, 이런 반응들이 배구인들 안에서도 그렇고 그쵸.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승부욕 또 워낙에 또 이 팀에서 주축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이 워낙 강한 김연경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네. 이런 반응이 있고. 그렇지만은 워낙 이제 또 월드 클래스고 또 배구 여제 또 이런 어떤 타이틀에 걸맞게 조금 더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네. 이런 어떤 반응이 맞서면서 지금도 여기에 대한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배구 뭐 세세한 규칙까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궁금했던 게 이 문제로 심판만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연경 선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저도 이 10년 넘게 배구를 봐오면서 이 세리머니 이슈로 논란이 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젠가 한 번쯤은 좀 다뤘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정례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어제 오전에 이 배구팀 감독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 감독이 우리 모두 조금 날이 서 있다. 그러니 좀 더 웃고 재미있게 서로 간에 배려하는 배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팀들 간에 정리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팀들 간에 또 팬들과의 어느 정도 합의니까요. 그렇죠. 네, 심리적인 합의니까. 네. 두산이 한 점을 그 사이에 더 뽑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한 점 차로 4대 3으로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팽팽해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4승 2패 4승 1패 두고 봐야겠습니다. 벌 1차전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김연경 선수 물론이고 다른 네. 선수도 조금 당분간은 왠지 과한 세레머니 자제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 프로야구에서 네. 뭐 여러 그런 세리머니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던 상황도 배트플립이라든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네. 있었죠. 그렇죠. 뭐 제 기억에도 또 그 수훈 선수 그 인터뷰할 때 그 물벼락 그 세레머니 맞아요, 해서 맞아요. 당시에 그 해당 선수가 막 사과하고 그렇죠. 뭐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사과를 했던 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좀 뭐 자제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또 팬들 사이에 논란도 있었고 배구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 세리머니는 그래도 경기를 워낙 풍성하게 하는 볼거리거든요. 분위기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 팀 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팬들의 어떤 이 위한 그런 어떤 네. 예의를 지키는 또 그런 문제까지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가면서 조금 더 재미있고 네네. 그런 어떤 과감한 세리머니들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꿋꿋하게 7연승을 질주 중이네요. 그렇죠. V리그 개막 이후로 이제 여자부에서는 역대 최초로 개막 이후 7연승입니다. 예. 역대 최초이고 종전 기록은 2007년 08 시즌 때 KTNG 현 인삼공사죠. 6연승이었는데 7연승이 끝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도 좀 이 흥국생명의 기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진 적이 없으니까 2위권과도 승점 차가 좀 나잖아요. 네, 지금 흥국생명이 독주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2위인 IBK 기업은행이 4승 2패, 승점 12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위 GS 칼텍스부터 6위 팀까지가 지금 이 뭐 승점 10점 아래인데 네네. 전부 이 승률로 따지면은 이 5할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흥국생명이 많은 승수를 가져가니까 다른 팀들끼리 좀 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두 독주 체제라면 네. 남자분은 순위 경쟁이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OK랑 KB 양강구도에서 대한항공이 승점이 같은 3위로 상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어서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한국전력 순으로 굉장히 좀 여자부에 비해서는 촘촘하게 순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금방 뒤집힐 수 있는 순위라고는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좀 낫네요. 네, 지금 현대캐피탈이 11월 들어서 치른 4경기를 모두 졌거든요. 네. 그 최근에 또 트레이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신영석이 이 포함된 이 깜짝 트레이드가 있어서 상당히 또 많은 배구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손발을 맞추는 그런 어떤 시간도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OK금융그룹과 지금 이 시간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3세트가 막 끝났는데 먼저 1, 2세트를 OK금융그룹이 가져가고 네. 3세트에서 그나마 지금 현대캐피탈이 듀스 적전 끝에 26대 24로 가져오면서 아하. 지금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1로 OK금융그룹이 앞서 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남은 이 4세트 그리고 그러게요. 5세트에서 조금 분발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신영석 선수를 내줬다는 건 뭔가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신영석이 현대캐피탈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현역 주장을 트레이드한 경우는 V리그 역사상 최초였어요. 그렇죠. 네. 13일에 트레이드가 발표됐는데 신영석, 황동일 그리고 한 선수 이름이 김지한이네요. 네. 아 그러네요. 동양인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한국전력은 김명관, 이승준과 내년 1라운드 선수 지명권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좀 쇄신하고 이제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왔다는 건 내년부터 리빌딩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신영석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좀 네. 반전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당장에 또 결과가 있었죠. 맞아요. 지난 15일에 대한항공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3대 1로 역전승을 한국전력이 거뒀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이게 신영석이 들어오면서 이 좌우 공격 배분이 안정화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 쌍포조, 이 카일 러셀과 박철우의 득점포가 함께 불타오르는 그런 어떤 결과를 냈는데요. 네. 베테랑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박철우와 신영석 정말 대단한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 포진이 됐고 그러면서 단번에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최하위에 있는데 네네.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재밌을 것 같은 배구 이야기에 이어서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들 잠시 쉬었다 와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한국 골프계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골프 팬들을 두근거리게 했던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이 명인열전으로 불리죠. 이 네.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가 치러졌고 이 대회에서 임성재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이 더스틴 존슨과 아주 치열한 이 마지막까지 대등한 경쟁을 치러냈고 결국 마스터스 공동 2위 그러니까 준우승을 거뒀는데 이게 그 2004년에 단독 3위로 이제 마쳤던 최경주 선수를 넘어선 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마스터스 성적을 낸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이 임성재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랑 챔피언조에서 우승 경쟁을 한다는 건 뭐 그동안은 뭐 절대 없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경주 선수 역시도 마지막 날 이 더스틴 존슨 세계 랭킹 1위거든요. 네. 동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고 걱정을 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이 임성재랑 더스틴 존슨은 지난 9월에 이 PGA 플레이오프 최종전 3라운드에서도 같이 라운딩을 했는데 당시 존슨의 플레이에 흔들리면서 임성재 선수가 2오버파, 더스틴 존슨이 6언더파를 쳤던 기록이 있어서 흔들릴 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 3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으면서 추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성재 선수가 멘탈이 훌륭하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골프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의미를 설명하자면 네. 뭐 어떤 의미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마다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가 윈블던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볼 법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골프계에서는 워낙 이 마스터스라는 대회가 상당히 권위가 있는 대회고 전통이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뭐 메이저 대회가 이제 4개 대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스터스 하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전통의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대회에서 이 준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고요. 네. 특히나 이 임성재 선수 관련한 기록을 보면 그 15언더파를 기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대회. 이 스코어가 이 역대 마스터스 5위 안에 드는 이 스코어입니다. 통산으로도요? 네, 통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스가 올해 84번째 했거든요.
이 중에서 77번 대회에서 이 15언더파를 치면 우승하는 스코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더스틴 존슨이 그만큼 워낙 잘했고 네. 이 더스틴 존슨의 20언더파는 이 마스터스 84년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적은 스코어,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타 기록을 내고 우승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임성재가 아무튼 이 역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참 준우승이지만 이 준우승 자체가 정말 우승 같은 그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이제는 진짜 한국 선수가 그린 재킷 있잖아요. 네. 요걸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발표된 랭킹에서 세계 랭킹 1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금 랭킹에서는 또 10위까지 진입을 했으니까 그린 재킷도 입고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서도 혹시 메달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임성재 선수가 또 PGA 투어를 데뷔한 지 3년 됐거든요. 네. 근데 매 시즌마다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시즌에 아시아 최초로 신인왕을 받았고 네. 지난 시즌에도 또 1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이 전체 그 성적에 따라서 매기는 그 페덱스컵 랭킹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때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5위로 끝나기는 했지만은 1위까지 한때 올라갔을 만큼 굉장히 그 큰 존재감을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마스터스 준우승까지 했으니까 네. 지금 22살이거든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더 기대를 크게 갖게 했던 이 마스터스 준우승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마스터스는 왜 우승자에게 트로피 같은 거 안 주고 이 그린 재킷을 입히는 거죠? 네, 이 그린 재킷이라는 게 이 사실 이 대회 마스터스가 열리는 이 골프장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상징과 같은 그런 이 물품이라고 할까요? 우승 트로피 같은 거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해당 골프장의 회원들이 입는 유니폼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게 1949년도에 우승했던 이 샘 스니드부터 해서 이 재킷을 입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디펜딩 챔피언이 그 다음 우승자한테 그것을 입혀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이 지금 한 71년, 72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재밌는 게 좀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그린 재킷이 이 골프장 바깥에 그러니까 이 대회가 열리는 이 골프장 바깥으로는 반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회원들은 무조건 그 골프장 안에서만 입을 수 있고, 근데 우승자들은 그 바깥에 나가서 그걸 갖고 입을 수가 있어요. 유일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특권이죠. 그쵸. 특권인데 이 타이거 우즈가 작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지난 4월에 이제 본인 그 가족들하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같이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이 그린 재킷을 입었고 2017년에 이 세르히오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하고 이 피로 현장에서 이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2004년에 그 왼손 더 레프티라고 하죠. 이 필 미켈슨이 이 도넛 가게에서 이 그린 재킷을 입고 있다가 중간에 이게 발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구설수가 돼서 여기에 대한 또 좀 여러 가지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끝나면 입혀야 되니까. 근데 뭐 키나 이런 체형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라운드쯤 되면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 이제 윤곽에 맞춰서 몇 벌을 이제 여러 벌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만약 우승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로 이제 갖다주는 이제 맞춤형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 이게 그 한 벌을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드는 그런 어떤 재킷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좀 또 재밌는 거 제가 여기서 좀 퀴즈를 하나 드리면 여러 번 우승한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벌을 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트로피 같은 거라면은?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답은 그 한 벌을 계속 입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을 그러니까 계속 돌려 입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나중에 다시 우승했을 때 그걸 보관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반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관을 했다가 그 선수가 다시 우승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잭 니클라우스가 이 대회를 6번 우승을 했는데 그린 재킷은 한 벌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좀 짜네요. 네. 타이거 우즈는 몇 번 입었어요? 네, 타이거 우즈는 이 대회에서 5번 우승을 했고요. 여전히 재킷은 한 벌이겠지만. 네, 근데 타이거 우즈를 만든 대회가 사실 또 마스터스거든요. 1997년에 첫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한 대회였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스포츠계 통틀어서 아주 최고의 스포츠 소식으로도 이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이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랬는데 올해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올해는 이 첫날에 4언더파. 개인적으로는 이 우즈 선수 마스터스 이제 첫날 최고 성적을 내섰는데 악천후 때문에 이제 셋째 날에만 26개 홀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한 홀에서
물에 3번 빠뜨리고 열타 만에 홀아웃을 하는 참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 섹튜플 복이라는 아주 그 보기 드문 그런 어떤 기록을 내면서 좀 아쉽게 이제 최종 라운드를 마쳤는데 이렇게 천하의 타이거 우즈도 참 어려운 그런 어떤 이 그린 재킷의 어떤 연속 수집이 좀 또 이번에 또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진짜 마스터스 우승이 엄청 어려운가 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로리 맥킬로이라는 유명한 선수도 아직까지 커리어 그랜드슬램 즉 이제 모든 메이저 대회를 우승해야 되는데 마스터스만 아직 우승을 못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가 이제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아멘 코스라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선수들이 워낙 힘들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그만큼 이제 마스터스를 제패했다는 거는 세계적인 선수 더 나가서 역사에 남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 같은 거죠. 근데 여기 그린 재킷 말고도 또 전통이 있다면서요? 네, 뭐 아까 이제 챔피언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전통이 있는 게,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수가 그러니까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가 그 디너를 대접을 합니다. 그 챔피언스 디너라고 하는데 이 메뉴는 챔피언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스시랑 그다음에 멕시칸 음식인 이 파이타를 이제 그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임성재 선수가 그 공약으로 이번에 그 내세웠던 게 내가 우승하면 내년에 이제 마스터스를 할 때 갈비찜을 대접하겠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굽겠다. 네. 이렇게 아주 과감한 그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아쉽게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 임성재 선수가 우승을 해서 정말 이게 정성껏 구운 그런 어떤 갈비찜을 구워서 또 PJ 투어 선수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네요. 정말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 우승자가 정한 게 아니라 전 우승자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또 이 마스터스 조직위원회에서 또 특별식을 준비하지 않을까. 뭐 한두 개를 준비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스터스도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치러졌죠. 그렇죠. 분명히 그 갤러리가 많고 적고의 영향이 선수들한테도 있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임성재 선수가 준우승을 했지만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갤러리들을 많이 앞에 두고 우승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싶긴 합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가 지난 4월에 이제 열리기로 했던 게 지금 미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번에 열렸고 예정대로라면은 내년 4월에 또 이 대회가 마스터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축구 A매치 치러지는 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오늘 경기 있는데 좀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에다가 스태프 한 명까지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4일 날 음성 판정 받은 선수들 재검사해봤더니 김문환, 나상호까지도 양성이 나와서 현재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경기력은 나오기 어렵겠죠. 네, 뭐 이번에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선수들 중에서 뭐 황인범, 뭐 조현우,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또 벤투 감독이 많이 또 아껴 했던 그런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멕시코전 같은 경우에도 이 수비진의 또 어떤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량 실점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카타르전 이제 이따 밤 10시부터 이제 경기가 열리는데 좀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진된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숙소 호텔에서 격리 중인데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서 에어 앰뷸런스 즉 이제 전용 비행기 같은 거죠. 섭외를 하는 등의 준비를 지금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경기 상황 체크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7회 초가 진행 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친스키가 내려가고 김진성 NC는 올라왔고요. 원아웃 타석에는 지금 최주원이 서 있고 스코어는 두산이 한 점을 더 내서 4대3으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 차의 승부로 7회 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